안녕하십니까 법둥이 여러분, 김유혁과 함께하는 즐거운 민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186조하고 187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186조는 저번 시간에 공부를 하셨는데, 자, 187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한 번 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187조의 이해가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 186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서 186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6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자,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법률 행위를 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을이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전액을 다 지급했는데 아직 소유권 등기를 안 했어요. 소유권 등기를 안 하면, 자, 예외 규정인 186조입니다. 법률 행위를 통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의 효력이 생기니까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것만 예외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득실 변경에 대해서만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칙 규정으로 가보시죠. 원칙. 원래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는 대항력이 원칙이라고 했죠.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이라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득실 변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요거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지요. 자, 그러면 저기 다시 오셔서 186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을이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고 갑이 소유권 등기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자, 예외 규정인 186조에 의해서, 자, 등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득하고, 얘가 득하니까 얘는 소유권을 실하죠. 자, 그래서 얘는 드디어 등기에 대한 득을 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다 보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자, 원칙, 대항력을 따지고 보니까, 등기했네? 원래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대항력 생긴다고 그랬죠? 대항력 생깁니다. 됐죠? 자, 이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고, 저랑 같이 이제 187조로 넘어오실게요. 자, 187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취득입니다. 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을 취득한대요. 자, 상속. 자, 상속은 여기 하나 써놨고요.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그 밑에 용어 정리 있으니까 보시고,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자, 경매죠. 여러분, 여기서 딱 보이는 단어가 뭐가 보이십니까?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줄여서 법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정에 의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자, 여기 186조 예외 규정에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도 물권을 취득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186조라는 예외 규정의 예외인 거죠. 등기 없이도 취득하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186조를 원칙이라고 가리키고 거기에 대한 예외라고 하는데, 186조 자체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에 대한 예외가 될 뿐이죠. 자, 그러면 얘는, 자, 갑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습니다. 을은 슬퍼해서 소유권 등기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갑이 돌아간 시점서부터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가 되는 거죠. 자, 갑이 을과, 자, 경매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갑의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을이 사게 됩니다. 매매가 아니죠. 경매를 통해서 을이 사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는 법원이 주최하거든요. 법원이 경매를 주최해서 을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률 행위는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소유권 취득을 못했는데 법률의 규정은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186조의 예외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법률 관계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나누어진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제도는 서로 별개지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186조에 써 있는 거고, 지금 187조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넌 언제 취득하니?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그때 취득하는 거지 등기가 요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별개입니다, 사실은. 186, 187을 원칙과 예외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도 원칙과 예외 하니까 저도 186조를 뭐 예외라고 놓고 186조의 또 다른 예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정확하게는 요거는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를 통한 부동산 물건의 득실 변경이라는 그런 규정이고, 여기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에 통한 부동산 물건의 득실 변경, 서로 다른 제도인데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겠습니까? 다른 제도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혼란을 드릴 수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원칙, 대항력에 대한 원칙의 예외냐? 그렇죠. 왜? 대항력은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등기하지 않았는데도 대항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깁니다. 여러분 별도의 제도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186조는 등기를 해야 물건을 취득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도 등기 여부에 따라서 대항력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게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등기는 대항력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등기를 물건에 취득하고 연결시킨 예외 규정이 186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상속과 경매는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생기는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면 186조의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면 186조의 예외, 득실 변경이라고 하는 취득 부분은 예외지만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예외로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외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서가 나와 있는데,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죠. 이거 왜 있는 겁니까? 세금입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바로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자, 을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소유권 등기가 된 다음에 처분해야 되는데, 갑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게 아니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등기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얘는 상속세를 내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양도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죠. 지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고 갑에게서 병으로 바로 넘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탈세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을 의외로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용어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88조부터 190조 사이에 동산에 대한 물건의 취득,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법둥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